그래서 식당을 해놓고 인수해놓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먼저 온 선배들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돈 대출도 받고 또 빌려가지고 식당을 냈습니다. 근데 식당을 인수해놓은 날 저녁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공연팀들이 제가 받은 집에서 같이 자면서 그러면서 식당을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한번 우리 식당까지 집에서부터 걸어가보자. 그리고 또 밤거리를 한번 좀 걸어가보자. 이래서 저희가 집에서 걸어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식당까지, 상계동에 있는 식당까지 찾아가다가 식당은 겨우 찾았는데 집을 찾지 못해서 3시간 동안을 돌다 불을 다 켜고 나니까 이게 이 집 우리 집 같고 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 같고 모르겠는 거예요. 온 밤 우리가 집을 돌다 끝내는 신변보호 하시는 담당의 형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형사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시내 나왔다가 집을 찾지 못하고 지금 3시간 동안 헤매다 이제는 더는 맥이 없어서 이제는 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택시도 탈 수가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 받고 막 웃으면서 택시 하나 붙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먼 데에 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하고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께서 목화 아파트로 우리를 좀 태워다 주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근데 집에 가면 돈이 있다. 이래가지고 전화로 말해줘가지고 택시 타고 그때 집에 갔던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고. 그리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집을 찾지 못해서 3시간을 헤맸지만 아니 그 깊은 밤 새벽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도 대한민국은 불이 꺼질 줄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재미있을 것만 같은 자본주의,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시작됐고 그 식당 영업이 시작되면서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막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말 저희 식당 막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설날 어느 날 2004년 1월 3일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설날을 맞으면서 생방송 전열에 제가 나갔습니다. 생방송 전열에 나가서 이렇게 앵커 뉴스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토크 대담을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장님 식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4호선인데 상계역전에서 내리면 상계역에서 한 50분 걸어가면 대림아파트가 있고 대림아파트 102동 앞에 저희 옥류관 냉면집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는 마치고 그리고 토크를 마치고 이젠 전철 타고 집으로 집 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가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7시 반 생방송을 하고 그리고 가는 시간이 너무 걸렸고 그리고 상계역선에 내렸습니다. 상계역에 내렸더니만 아니 상계역 쪽으로 사람들이 쭉 줄을 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뒤에 전철역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보고 모르겠대요. 무슨 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줄인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렇게 줄 서는구나. 한참 가다가 중가운데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무슨 줄이 이렇게 섰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르는가고 오늘 아침 생방송에 북한에서 온 여배우가 지금 식당을 여기서 하는데 그 식당이 바로 우리 식당 여기서 이렇게 대림역에서 가깝다고 해서 대림역이 아니라 상계역에서 50m 거리라 해서 이렇게 우리도 줄 섰다고 점심 식사를 아마 10시부터 식당을 문 연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 뉴스 생방송을 마치고 아직 식당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식당으로 가기 전에 지금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가 식당 그 딱 앞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무슨 줄을 이렇게 섰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목소리다. 아침 생방송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라고. 주사장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왔습니까? 하니까 지금 그 식당이 지금 텔레비전으로 그 생방송에서 주소를 알려주는 바람에 자기네가 이렇게 왔다고 첫 시간에 들어가겠다고 그 다음에 방송 나온 사장이라고 저를 붙잡고 사인해달랍니다.
저는 그때 사인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위해서 사인을 해야 됩니까? 사인이 뭡니까? 와, 완전히 스타라고 막 날린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스타인 줄도 모르고 사인이 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름 써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식당 들어가 준비해야 됩니다. 야, 저는 그때 그 자본주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점점 그 자본주의가 제목을 단 것을 자본주의가 광야라는 것을 그때처럼 좋았으면 몰랐지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식당도 너무 사람들이 모여들고 음식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사람들 음식을 해야 될 식자재가 없으니까 막 그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슈퍼에 가서 스페셜 음식을 다 사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그냥 그걸 먹어도 된답니다. 음식 안 해줘도 된다고 노래를 불러달라, 악기를 연주해달라. 그래서 그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우리 아코디언, 그 다음에 손풍금, 바이올린 가지고 가서, 아코디언이 손풍금입니다. 제가 지금 막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재밌게 우리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이짝 테이블에서 막 박수 치면서 와달랍니다. 그러면 아코디언맨 우리 예성이하고 같이 가서 테이블마다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진짜 순회 공연 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들어오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누군가? 우리 최다임님이 들어오셨네요. 최다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교사님과 대화도 나눠주세요 했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제가 유튜브 누뚱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탈북민들이 저희 후배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너무 자랑스럽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또 유튜브를 좀 해보라고 너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 선교사지만 유튜브 좀 해보자. 근데 제가 막 수다 떨 수는 없고 해가지고 저는 이 축복의 땅으로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책 속에 있는 제목을 하나씩 가지고 그 스토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도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저는 자본주의 광야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그 이야기로 가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또 들어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글이 잘 안 하네. 이게 어떻게 글이 커질 수는 없는가 이게. 어쨌든 들어오셨네요. 공산당 학진 전문 욕하는 글이 들어왔네. 어쨌든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당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무슨 시련인가? 저희는 냉면을 팔았는데 주변 식당들이 냉면집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가랍니다. 그 집은 원래 호프집 자리다. 당장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냉면집 만들어 놨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글쎄 사람들이 자기네 집으로 오던 사람들 우리 식당으로 다 밀리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라이브를 했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지요. 근데 그래도 좀 어떡하겠습니까? 해나쌤, 우리 그런 것은 재밌어서 이 식당, 그러니까 이게 상도의 도리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서 또 손님들이 찾아오니까 그 손님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저 막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는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막 이렇게 외부에 나가다 나니까 미성년자들이 들어왔는데 한국 미성년자들하고 북조선 이 미성년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북조선 미성년자들은 확 편하는데 한국 미성년자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인 거 몰라보고 이렇게 맥주를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때 참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등포에다가 120평짜리 문 닫아놓고 120평짜리 식당을 또 인수해가지고 그때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돈을 막 빌려가지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수를 많이 빌렸습니다. 돈을 빌릴 데 없으니까. 그런데 또 막 이 상계동에서 방송을 막 타다가 또 영등포에다 식당을 하니까 또 이번에 또
매스컴들이 또 그때는 종편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는 종편이 없고 막 뭡니까 지상파 3사 지상파 방송들이 막 난리였습니다. 일본에서 오고 뭐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이러면서 정말 식당이 매스컴을 타니까 또 식당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식당이 잘 됐지만 제가 경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저 달라는 대로 월급을 뭐 얼마나 주면 일하겠니 해서 그 사람이 정해 주는 대로 월급을 주고,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루는 종업원들이 출근을 안 한 겁니다. 왜서 출근 안 했는가 옆에 이제 한 친구 보고 물어봤더니만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방을 하는데 제가 월급을 250을 주는데 그쪽에서 350을 준대요. 아니 300을 준다고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라이브 공연 때문에 의상도 만들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걸 해놨는데 글쎄 어쩌면 어떻게 글쎄 그 사람들을 떼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더 주겠다고 당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300 주니까 저는 350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 350을 공연팀하고 서빙팀하고 합치니까 우리 종업원이 그때 13명이었습니다. 종업원이 13명에 그 다음에 상계동이 또 한 달 그게 끝나고 그쪽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식당을 운영하라 해서 하계동에다가 또 식당 하나 운영하고 3개를 동시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저희 방송을 막 타는 걸 보고 사장님 전화 오면서 정말 이제 한국에 가서 이렇게 돈을 좀 갚아주겠으니까 좀 이렇게 입국 비용을 좀 빌려줄 수 있는가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때 돈을 보낼 이게 영업한 돈을 가지고 월급도 지금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많다나니까 그래서 빌려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린다는 게 일수를 빌려 보냈습니다. 그 일수를 빌려 보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수를 막 빌려서 보내주고 그러다 나니까 저녁마다 일수 받는 사람들이 일수를 다수 6곳에서 빌렸습니다. 일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녁 10시 11시면 와서 돈 받아가자고 기다리면 그때부터는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주다 한 달이 되면 월급을 다 한 사람씩 이렇게 다 주고 나면 또 한 달이 돌아오고 또 한 달이 돌아오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일수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가 밀린 것을 갚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일수를 갚지 못하면 깍두기를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깍두기를 보낸다면 깍두기를 보낸다면 그거 하라고 보내달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깍두기를 팔아달라는 줄 알고. 그런데 한 10시 넘어서 11시 되니까 한 남자가 7, 8명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찌 빈손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 남자 7명의 멋있는 남자들이 들어오는데 왜 빈손에 왔습니까? 깍두기를 보낸다 했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분들이 들어오다가 놀라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거 뭐지? 하고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데 그 손님 한 분이 그때 술 마시는 손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이 사장님 불러서 제가 왜요? 하니까 여기 한국에서는 깡패를 깍두기라고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깡패를 왜 깍두기라고 합니까? 하니까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난 또 김치 깍두기를 팔아달라고 보낸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이 사람들이 더러는 웃고 더러는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막 이번에 돈 안 주면 이거 뒤집어 놓자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 무슨 쑥덕쑥덕 하더니만 테이블에 쭉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저보고 사장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깡패들이라고 하니까 저는 일수 받는 사람들이 깡패다 하는 걸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깍두기들이 저를 보고 오래놓고 저보고 이 식당에서 제일 이렇게 자신 있는 요리 그리고 비싼 요리를 좀 내오라.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안심 스테이크, 그 다음에 무슨 또, 이 사람들이 또 술 마실 수 있는 요리를 그때 뭐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또 북한 순대도 있고 해서 제가 항상을 이렇게 7명한테 이렇게 차려드렸습니다. 제가 또 요리를 좀 배우다 나니까 요리는 제가 그래도 뚝딱 하면 이렇게 차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 차려놨는데 술을 좀 내오랍니다. 양주 좀 내오라. 우리는 양주가 없고 북조선 양주가 있었습니다. 백두산 들쭉술 45도짜리 양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양주를 보냈습니다.